안녕하세요. 키네스 강남 본원 원장 김양수입니다. 성장센터 키네스에서는 아이들의 키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강한 성취 욕구를 이룰 수단을 가질 수 없을 때 느끼는 부정의식을 완화하고 키 성장을 방해하는 강한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학습 능력을 10배 이상으로 높여줌으로써 학업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두비전 뇌 교육의 이미지 전환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이전 강의에서 배운 바가 있는 이미지 전환 기술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학습에 적용한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해 보게 되면 두비전 효과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미지 전환 기술에서 두비전의 기억틀 예시입니다. 영상시대의 장면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초인종으로 방문객이 도착했을 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스크린은 방문자에 대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출입문이고, 네 번째는 로봇의 머리인데 생각과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로봇의 가슴인데 이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주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는 로봇의 팔이고, 일곱 번째는 자동차의 문입니다. 자동차 문은 사람의 출입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여덟 번째인 운전석은 이동에 필수적입니다. 기억틀 영상시대 장면의 마지막 아홉 번째로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는 밤이나 어두운 곳에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두비전에서는 이런 기억틀을 익혀서 전환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영상시대 장면에서 밑을 보면 좌측에는 상, 중, 하라는 단어가 표시되어 있고 그 위에는 숫자 1, 2, 3이 순차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밑에는 1, 2, 3이 있고 초인종, 스크린, 출입문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밑에는 4, 5, 6이라는 숫자와 문자가 연속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 로봇머리, 5. 로봇가슴, 6. 로봇팔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3 밑에는 7. 자동차문, 8. 운전석, 9. 라이트라는 단어와 숫자가 있습니다. 기억틀은 이렇게 세 개의 큰 영역이 구별되어 있고 각각의 영역 속에서 다시 세 개로 나눠집니다. 십장생 장면에서도 세 개의 큰 영역은 학, 사슴, 거북으로 구별되고 하나의 영역 안에서 상, 중, 하인, 11, 12, 13번이 학머리, 학날개, 학다리로 되어 있으며 사슴은 14 사슴 머리뿔, 15 사슴 눈, 16 사슴 다리이고 거북은 17 거북 머리, 18 거북 등, 19 거북 다리로 구성되어 십장생 장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장면인 이등병 장면에서는 21, 22, 23에 이등병의 머리, 손, 발이 있고 24 방탄모, 25 총, 26 전투화, 27 아빠, 28 엄마, 29 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 장면인 유관수는 상중하인 31, 32, 33이 깃발, 저고리, 치마이고 34 지주, 35 철조망, 36 잡초, 37 경찰 모자, 38 경찰봉, 39 구두로 되어 있습니다. 40 장면인 사막은 상중하인 41, 42, 43이 야자잎, 야자열매, 야자나무이고 44 낙타머리, 45 낙타육봉, 46 낙타꼬리, 47 아라비아인 두건, 48 아라비아인 옷, 49 아라비아인 손으로 40장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억틀 장면을 하나씩 익히서 학습 시에 이를 사용하여 전환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학습 내용들을 시각화할 수 있어 영재들처럼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익힌 기억틀과 생각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 내용을 재구성할 때 학습 코칭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생각 기술을 활용한 학습 내용 재구성 사례를 통해서 이것이 학습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학습 능력을 높여주게 되는지를 알아보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학습 내용 재구성 사례는 시험에 나온 문제를 가지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생각 기술을 적용한 사례인데 질문은 단군 신화가 처음 기록된 문헌은 무엇인가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답지의 내용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동국여지승남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의 책에는 모두 단군 신화가 기록되어 있지만
최초로 기록된 책을 고르는 것이 문제이며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서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형태에서 필요한 정보는 두비전의 8가지 생각 기술을 적용하여 학습 내용을 장기간 기억할 수 있게 재구성해야 하는데, 답인 삼국유사에서 장기 기억의 고리를 찾아서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면 됩니다. 삼국유사에 있는 유사라는 말을 이용하여 재구성하는 학습 내용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만들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유사한 책은 많지만 단군 신화를 처음으로 기록한 책은 삼국유사입니다. 다음으로 다루게 될 문제는 다음 중에서 석총으로 된 것은 무엇인가? 라 묻는 질문인데, 쌍영총, 장군총, 무용총, 강서대묘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총이라는 말의 소리의 유사성이 핵심으로 장군총이 쉽게 기억되도록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총을 쏘는 사람은 주로 군인이고 군인 가운데 최고는 장군이라 석총은 장군총이라고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여 기억합니다. 그리고 돌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군총의 특징 중 하나가 벽화가 없다는 사실과 연결하여서 기억합니다. 두비전의 생각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학습 코칭을 할 때에 위에서 소개한 재구성하는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생각 기술들이 아이들의 실제 학습 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고려시대 왕실에서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한 토지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시된 선택지는 공회전, 내장전, 공음전, 전시과입니다. 왕실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용된 토지제도의 이름은 어떤 것일까요? 생각 기술을 적용할 때 질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통합적 이해를 통해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정보는 왕실 내부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 힌트가 되어서 내장전이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왕실에서는 내장전이라는 토지제도를 통해 왕궁을 건립하고 장식하는데 필요한 많은 경비를 마련했습니다. 왕실인이 내부 장식을 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내장전이라는 토지제도와 연결하여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택지는 건원중보, 해동중보, 사만통보, 상평통보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가 무엇인지를 학습자가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여 기억하면서 사회의 변화 및 발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핵심 정보는 건원중보라는 표현에서 건원이라고 하는 말을 활용하여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건원중보가 우리나라 최초로 사용된 화폐의 건원이 된 화폐라고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학습 내용의 생각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여 재구성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를 기억해야 할 때의 생각 기술을 이용하여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하나는 숫자를 단어로 바꾸어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숫자인 1, 2, 3, 4, 5, 6, 7, 8, 9, 0을 각각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과 대응시켜서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 기술 8가지를 활용하여 학습한 내용들을 재구성하여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복잡한 숫자 정보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국시대 백제가 언제 멸망했는가? 라는 질문에서 백제가 멸망한 해인 660년이라는 숫자를 단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이 숫자 660년을 단어로 바꾸면 밥차가 됩니다. 그럼 백제가 전쟁에서 진 것은 밥차가 전쟁터에 늦게 도착해서 멸망했다라는 스토리로 만들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고구려는 언제 멸망했는가? 라는 질문에 668년이라는 숫자를 단어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이 숫자 668년을 단어로 바꾸면 빵이 됩니다. 그럼 고구려는 빵을 서로 먹겠다고 싸우다가 멸망했다라는 스토리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의 재구성에서 생각 기술의 활용은 학습 코칭에 대한 깊은 이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방식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와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자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구축하고 자신의 학습 내용과 경험을 직접 연결하며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10대 원소를 기억할 때 각각의 원소 이름을 의미 단위로 묶어서 문장을 만들면 원소기호인 C, H, O, N, S를 조합하여 촌스런으로 변환하면 쉽게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칼슘과 철의 원소기호를 결합한 카페에서 이것을 연결하면 촌스런 카페에서가 되며 칼륨, 인의 원소기호는 커피나 마그네슘은 마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대 원소를 촌스런 카페에서 커피나 마시자고 하는 한 문장으로 모두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두비전의 창의융합 뇌교육은 뇌 기능의 안정과 시냅스 회로망 형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비전의 창의융합 뇌교육 프로그램은 이미지 전환 기술을 사용하여 학습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습 시간을 줄여주고 문제 해결 능력자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훈련 과정은 우리 두뇌의 사고와 행동 성향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두뇌 발달과 뇌 기능의 변화는 그 사람의 습관이나 학습, 건강, 스트레스 관리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두비전 교육은 각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활과 습관의 변화하는 과정을 관찰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A군은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서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습니다. TV에서 방영되는 개그 프로그램을 한번 보고 바로 따라함으로써 기억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기말고사에서 수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만큼 수리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는 노력을 통해 집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B군은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서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어 얼굴빛이 밝아져 친척들에게 변화를 인정받았습니다.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는 생활 습관이 형성되었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내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대인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C군은 8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그 결과 자기 할 일을 잘 알고 스스로 하는 등 업무 처리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알아듣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5학년인 D군은 10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웃는 빈도가 늘어 스트레스 저항력이 증가하였습니다. 대인관계가 개선되어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이미지 전환 기술을 배우서 활용하는 두비전 교육에서 기억틀을 익히고 사용하여 학습 능력이 빠르게 개선되는 체험을 하면서 생각 기술이 아이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두비전 뇌 교육이 우리의 인지 능력과 기억력을 얼마나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키네스 두비전은 서울, 대구, 부산의 검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서울, 대구, 부산 등의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분당, 목동, 평촌, 일산, 부천 등에서도 검사만 받으면 줌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강남, 반포, 마포, 성북, 잠실 등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도 우리의 검사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줌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과 수원, 평택, 송도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키네스 검사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외의 지역에서도 검사센터를 한번 방문하시면 검사를 실시하여 직접 센터를 다닐 수가 없어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줌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강 두비전 기억틀 학습 사례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